신사의 도시 영국의 한국의 캐주얼한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국의 유명 푸드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 전에 세상의 감동 스토리를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엘링턴입니다. BBC에서 푸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발굴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정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음식이 어떻게 낯선 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일상의 위로가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 음식의 따뜻한 정서를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런던에는 항상 나는 익숙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익은 햇살과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기 냄새가 섞이고 겨울에는 비에 젖은 도로와 벽난로 타는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찌릅니다. 저는 그런 런던을 오래 사랑해왔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은 정체성이었고 음식 평론은 곧 문화 비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버거와 타이푸드, 미슐랭 스타를 자랑하는 프렌치 비스트로까지 무언가 저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입안은 배부른데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요즘 대세래요. 한국 치맥 아세요? 동료 기자가 무심하게 던진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처음 서울 버드를 찾은 날은 흐리고 바람이 센 오후였습니다. 웨스트필드 쇼핑몰 안쪽 낯선 한글 간판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치맥, 지극히 한국적인 이름. 그러나 그 아래 놓인 건 노란 튀김과 빨간 소스, 그리고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긴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평론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 앞에 먼저 질문부터 던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달콤할까? 왜 이렇게 매울까? 왜 이리 정성스러울까?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닭 하나를 고작 그렇게 요란하게 튀기고 그 위에 또 소스를 바르고 그 옆에는 뭔가 단무지 같은 채소가 올라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주황빛 떡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붙잡은 건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든 커플, 히잡을 쓴 여학생, 유모차를 민 젊은 엄마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킨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작은 서울을 경험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치킨이 아니라 나라를, 소스가 아니라 사람을, 포장지 너머의 정체성을 파고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나는 그곳에 다시 갈 것입니다. 이번엔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맛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기록하겠습니다. 이 낯선 치킨, 낯선 나라에 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시 치맥을 찾은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평가하러 간다기보다는 배우러 가는 마음으로 입구를 지났습니다. 오픈 키친 너머로 보이는 주방 안, 기름에 튀겨지는 달걀 소리는 생각보다 정직했습니다. 튀김옷이 익어가며 내는 바스락 소리,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부딪히는 집게 소리, 그리고 그 위로 얹혀지는 붉은 소스의 광택. 코리안 스위트 앤드 스파이시. 메뉴판에 적힌 이 한 문장은 설명이라기보다 수수께끼에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트레이에 담긴 양념치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확히 8조각, 어딘지 모르게 정갈한 배열, 그리고 그 위에 반짝이며 빛나는 빨간빛.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제 입 안에서는 사전적 표현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기억의 단맛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급하게 만들어준 바비큐 소스. 무리한 맛이지만 왠지 미워할 수 없는 그 감정. 그러다 곧이어 매운맛이 밀려왔습니다. 영국식 카레의 뒷맛 같은 고요한 매움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감을 주장하는 화가 난 듯한 매운맛. 하지만 불쾌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넌 날 몰라라고 말하며 정면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감정의 충돌을 느꼈습니다.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들었지? 치킨이 이토록 감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단순한 간식이 어째서 이렇게 나를 흔들까? 그 의문은 곧 작은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조절된 불균형, 달고 맵고 끈적한 이 조화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합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로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투쟁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인은 그런 방식으로 하루를 견디는 건 아닐까? 그 단맛과 매운맛 사이를 오가며
저는 그날 양념치킨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맛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속에선 닭이었지만 마음속에선 낯선 나라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그 다음 맛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치킨이, 이 작은 한국이 내게 무엇을 더 말해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 작은 치킨 가게에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오너 셰프와 몇 마디 나누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저는 양념치킨 두 조각과 맥주 한 캔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맛 어떠셨어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묻던 그는 한국에서 건너온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서울 강서구 출신이라며 웃으며 말했죠. 영국에서 치킨 장사하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대요. 치킨이야 어디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말하길 그건 단지 닭을 파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기 나라의 손맛과 속도, 질서,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치킨은 빠르게 튀기지만 결코 대충 만들지 않아요. 기름 온도 하나, 반죽 두께 하나, 소스 농도 하나도 어긋나면 맛이 틀어지거든요. 그는 주문이 들어오자 정확히 12분 30초 동안 닭을 튀겼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그의 눈빛은 군더더기 없이 날카로웠고 손놀림은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무용수 같았습니다. 닭 한 마리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일, 그는 매일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치킨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회식, 치맥, 연애, 퇴근길, 실패 후의 위로가 다 치킨에 담겨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영국에서 치킨은 그냥 테이크어웨이의 하나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치킨은 감정과 이야기가 묻어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치킨은 그 의식을 처음으로 해외에 정확히 번역해낸 아주 작은 외교관이었죠. 치맥의 기름 냄새는 더 이상 단순한 튀김의 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확성, 끈기,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의 냄새였습니다. 런던 소호 한복판 자정 무렵, 치맥의 마지막 손님이었던 한 노신사는 테이블 위에 치킨 뼈 몇 조각을 남긴 채 맥주 한 캔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두 조각을 더 시켜선 혼잣말을 하듯 말했죠. 이건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주던 맛 같아요. 진짜 영국 요리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리운 맛이에요. 그의 말은 약간 모순된 듯 했지만 저는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킨은 단순히 한국의 맛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따뜻했던 순간을 건드리는 감정의 스위치 같았습니다. 또 다른 손님 30대 여성 케이트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서울버드를 찾습니다. 그녀는 뉴캐슬에서 런던으로 온 지 2년째라고 했습니다. 이 치킨은 매끄럽게 균형이 잡혀 있어요. 달콤한데 맵고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저는 이런 양면성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녀는 아버지를 간병하던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어느 날 울컥해선 이런 위로는 단어보다 빠르게 혀에서 먼저 온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주는 위로는 이상하리만큼 속도가 빠르고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저 따뜻하고 맛있고 정성이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치맥의 치킨은 그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각자의 인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여긴 내가 쉬어가도 되는 곳이야 라고 말해주는 식탁 위의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치킨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시련담을 털어놓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엔 소스가 묻었고 마음엔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치맥은 맨체스터 중심가에 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늘 한 템포 느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마치 도시의 소음이 자동으로 음소거되는 것 같다고 말한 이도 있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점심 무렵이면 근처 회사원들이 테이크아웃을 위해 줄을 섭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양념치킨 콤보. 하지만 제가 관심을 두는 건 메뉴판보다도 주문하는 이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남성이 무표정하게 치킨을 주문하고는 혼자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조각을 입에 넣은 순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각을 먹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요즘 좀 많이 지쳐서요. 이게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오늘은 알겠네요. 이게 사람을 좀 살게 하는 맛이네요. 그는 제게 그렇게 말하곤 다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치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치맥엔 자주 오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치킨을 먹으러 오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를 받아주는 이 공간에 안기러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민자, 유학생,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연극배우, 심지어 퇴근 후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려는 회사원까지 치맥은 그들 모두의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사장 인주는 매일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한테 이 치킨이 하루를 버티게 해줬을 거야. 그 말이 저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치맥이라는 공간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념치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킨을 매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치맥은 런던에 있지만 마음의 국경을 넘는 가게입니다. 런던에서의 삶은 겉으론 완벽해 보였습니다. 나는 BBC 푸드 칼럼니스트였고 프리랜서로도 활동하며 매달 각국의 새로운 맛을 다뤘습니다. 단정한 문장들, 정리된 구도, 미묘한 풍미의 차이를 서술하는 데 익숙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내 글에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저 음식의 겉모습, 향, 재료, 그리고 조리 방식에만 매달렸지. 그걸 먹는 사람의 눈빛과 숨결, 그들이 놓고 온 이야기에는 좀처럼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치맥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초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은 매서웠고 마음은 복잡했죠. 정리해야 할 칼럼은 산더미였고 오래된 친구와의 불화로 마음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무작정 걷다 치맥 간판을 보았습니다. 익숙하게 들어가 자리에 앉고 늘 먹던 양념치킨을 주문했죠. 달고 맵고 바삭하고 또 부드러운 그 맛. 그건 언제나 같았지만 그날따라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몸살로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스튜 위에 얹어준 올리브유 한 스푼. 내가 마음 아플 때마다 꺼내 먹던 그 기억처럼 이 치킨 한 조각이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먹는 동안만이라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 치맥의 양념치킨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음식에 대해 쓰는 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바삭하다, 풍미가 좋다는 말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맛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감싸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치맥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의 치킨은 어쩌면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허락한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음식이란 늘 결과로 평가받는 예술입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맛, 온도, 식감, 조화. 그러나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손길, 말 없는 고집은 손님들의 기억 속에는 거의 남지 않죠. 치맥을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이 치킨이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단순히 맛있다는 감상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음식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치맥의 매니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주방 안을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치킨의 진짜 탄생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뜻밖에도 그들은 흔쾌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방은 작았고 바빴습니다. 시계처럼 움직이는 손놀림, 튀김기의 온도에 대한 민감한 눈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하나하나의 생명을 불어넣는 태도. 닭고기는 아침마다 손질되어 냉장고에 놓이고 양념은 매일 아침 손수 만든 양념장으로 재워집니다. 그 양념장의 비법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흘려넘기지 않는 정성과 리듬, 그리고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들. 특히 저는 한 젊은 요리사에게 눈이 갔습니다. 그는 유학 온 한국인 대학생이었고 주말마다 이곳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치킨이요? 그냥 튀기면 되죠. 근데 그냥 튀기기 싫어요. 이걸 먹고 오늘 하루가 좀 낫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게 유일한 따뜻한 한 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요리사의 철학이자 어쩌면 한국 음식이 가진 본질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음식에도 존재하는구나. 치킨 한 조각. 그 안에는 재료, 조리, 테크닉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행복하게 받아주길 바라는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주방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은 작업실이자 기도실 같았습니다. 런던엔 힙스터라는 단어가 꼭 어울리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펍과 빈티지숍 사이사이에 창의적인 에너지가 흐르죠. 그중 쇼디치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자기들끼리 치킨 파티라고 부르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여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주인공은 5명, 디자인, 광고, 코딩, 영상 편집, 직업도 국적도 제각각이지만 그들을 연결한 건 치맥의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이건 뭔가 다르다.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라 문화야. 그러더니 모임이 커졌습니다. 한 명이 치킨을 사오면 다른 사람은 한글 이름 스티커를 만들어 왔고 또 어떤 친구는 K-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건배 대신 뭐라고 해요? 치킨 들고 짠 하지 않나요? 오, 그거 드라마에서 봤어.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치킨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에요. 치킨과 함께하는 속도, 분위기, 배려의 방식이 모두 다르죠. 그게 재미있고 매력적이에요. 그중 한 명, 스페인에서 온 영상 디자이너 에다니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치킨은 배달이 너무 빨라서 미래에서 온 음식 같았어요. 그런데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고 구성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함께 먹는 분위기를 중요시하더라고요. 에다는 이제 치맥에서 치킨 앤 드라마 나이트를 주최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틀고 양념치킨과 맥주를 돌리고 중간엔 대사 맞히기 퀴즈도 합니다. 그런 에단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치킨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킨이 제게 한국어보다 먼저 한국을 가르쳐줬어요. 빠르면서도 따뜻한 정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배려, 그런 걸 치킨을 먹으며 배웠어요. 진짜 신기하죠? 에다는 이제 치킨을 매개로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유튜브 채널은 치킨토크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치킨이 단순한 맛을 넘어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치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하나하나가 이 도시에, 이 작은 가게에 한 조각의 따뜻한 서울을 남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그저 신기한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고추장 소스와 바삭한 튀김옷의 정체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치킨에 열광하는지를 푸드 칼럼니스트로서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분석이 아닌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맥의 낯선 소리가 이젠 익숙한 배경음이 되었고 치킨에 묻어나오는 진한 단맛과 알싸한 매운맛은 이국적인 풍미를 넘어서 위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기사를 마감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주방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 하나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힘들어 보이시네요. 오늘은 매운맛 대신 순한 간장으로 해드릴게요. 기운 없을 땐 그게 더 잘 어울리니까요. 그 순간 치킨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쓴 칼럼에 한 줄 문장을 남겼습니다. 치맥은 한국의 속도와 정서를 함께 튀겨낸 이국 속의 작고 따뜻한 안식처다. 그 글은 많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런던의 타임아웃 매거진은 치맥을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문화 공간 중 하나로 꼽았고 BBC 푸드 프로그램에서는 치맥의 오너 셰프가 문화대사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한 여정 속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문장과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저는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습니다. 양념치킨을 통해 당신들의 문화와 마음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짠맛도 단맛도 아닌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맛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한국 치킨의 한 조각이 이토록 깊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가게, 치맥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음식은 그 마음을 전하는 가장 맛있는 방법이라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클레어 엘링턴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신사의 도시, 영국에 자리 잡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치킨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계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멋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세계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빛나고 반짝이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